공자가 꿈꾼 성인, 주공단. 주공단이 세운 예약 질서는 훗날 공자에 의해 유교 사상의 핵심으로 계승되었습니다. 공자는 혼란스러운 춘추 시대를 개탄하며 주공이 다스리던 초기의 주나라를 이상향으로 삼았습니다. 오랫동안 꿈에서 주공을 뵙지 못했다는 공자의 탄식은 주공단이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 도덕과 정의가 바로 선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학술적으로는 주례나 주역의 효사가 주공의 친저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그가 주나라의 초기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말과 예법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던 선구자였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없는 역사적 진실로 남아있습니다. 동양 정치 철학의 초석을 놓은 성인, 주공단은 단순히 한 왕조의 기틀을 잡은 정치가를 넘어 향후 수천 년간 동아시아가 지향해야 할 성군과 충신의 전형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는 권력에 대한 욕망보다는 질서와 책임, 그리고 교육에 대한 헌신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1. 형제애와 충심. 금 등의 서에 담긴 진심. 주공단은 무왕의 동생으로서 형을 도와 상나라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건국 직후 무왕이 중병에 걸려 위독해지자 주공은 하늘에 나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고 형님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축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 축문을 금으로 봉한 괴짝 금등에 보관했는데 이는 훗날 그가 권력 찬탈의 의심을 받을 때 그의 진심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왕이 즉위한 후 주공의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을 때도 주공은 변명 대신 묵묵히 동방정벌에 나서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았습니다. 훗날 성왕이 이 금등 속의 기록을 발견하고 주공의 충심에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는 동양판충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2. 질서의 설계자. 주례와 천명. 주공단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단순한 정벌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인 주례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는 무력으로만 통치하던 시대를 끝내고 인간관계의 예법과 등급을 정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예약 정치를 표방했습니다. 천명사상. 그는 하늘은 덕이 있는 자에게 통치권을 준다는 논리를 세워 주나라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통치자가 부도덕하면 언제든 권력이 교체될 수 있다는 민본주의적 성격을 내포합니다. 봉건제와 종법제. 혈연을 바탕으로 한 봉건제를 시행하여 중앙의 통제력을 넓혔으며 적장자 상속 원칙을 세워 왕위 계승의 혼란을 방지하는 종법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3. 인재를 향한 갈망. 토포학발. 주공의 겸손함과 인재를 아끼는 마음을 상징하는 고사가 바로 토포학발입니다. 그는 천하의 현자들을 만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식사 중에 한 번이라도 현자가 찾아오면 입안에 든 음식을 뱉어내고 토포, 머리를 감다가도 손님이 오면 젖은 머리채를 움켜쥐고 학발 뛰어나가 맞이했다. 이러한 태도는 후대 정치가들에게 인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의 표본이 되었으며 주나라가 8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4. 권력을 내려놓는 미덕과 나급 건설. 7년간의 섭정기간 동안 주공은 사실상 왕의 권한을 행사했지만 성왕이 성인이 되자 지체 없이 권력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름다운 퇴진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그는 지금의 낙양인 나급의 부도를 건설하며 주나라의 지배력을 동쪽으로 확장하는 전략적 안목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성왕에게 무일, 즉 안일에 빠지지 말라는 가르침을 남겨 왕이 백성의 고통과 농사의 어려움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훈계했습니다. 이어서 주나라 무왕이 추금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을 동생 주공단에게 맡기는 역사적 사건을 극화한 단막극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금등의 약속 형제에서 만백성의 아버지로. 호경의 깊은 밤. 주나라 초대 천자 무왕의 침전에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무왕 발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그의 형형한 눈빛은 곁을 지키는 동생 주공단을 향했습니다. 단아 내 동생 단아. 갈라진 무왕의 목소리에 주공단은
형의 마른 손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기력을 보존하시라 간청했지만 무왕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육신보다 이제 막기틀을 잡은 나라와 아직 어린 아들 송의 앞날이 더 큰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은나라의 잔당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형제들조차 권력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왕은 결심한 듯 단의 손을 세게 쥐며 말했습니다. 단아,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다오. 내가 직접 천하를 다스려다오. 내가 왕위에 오른다 해도 나는 결코 서운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조상님들을 뵙지 않겠느냐? 그 말에 주공단은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절규했습니다. 주의 천자는 오직 형님의 혈육뿐이며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천명을 어기는 불충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조카가 장성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오직 그림자로 살며 거름이 되겠노라 맹세하는 단의 진심에 무왕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때 잠결에 깬 어린 송이 내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불러 세운 무왕은 주공단의 손과 송의 작은 손을 하나로 겹쳐 잡았습니다. 단아, 이 아이의 손은 아직 차갑고 작다. 내 뜨거운 가슴으로 이 손을 덮여다오. 이 아이가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왕이 될 때까지 너의 지혜를 빌려다오. 주공단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뛰는 한 상황을 해하는 모든 칼날을 몸으로 막아낼 것이며 아이의 배부름과 학문을 자신의 안위보다 먼저 살피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굳건한 약속을 들은 뒤에야 무왕의 얼굴에는 나급의 강물 같은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무왕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고 주공단은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키며 어린 송을 품에 꽉 안았습니다. 전하, 두려워 마십시오 소신이 이 숙부가 전하를 온 세상의 빛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호경의 하늘 위로 주나라의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먼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사그라지는 촛불처럼 한 시대가 저물고 주공단의 위대한 헌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